무보형물 없이 코 성형 가능합니다. 단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윤혜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무보형물 코 성형을 찾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코에 인공물질을 넣는 걸 싫어하는 저로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본인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무보형물 코 성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무보형물 코 성형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 본인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의 형태를 개선하는 성형수술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비중격 연골, 귀연골, 자가 늑연골이나 자가 진피, 골막 등 여러 종류의 자가 조직만을 활용해서 코의 높이나 모양을 만들어드리는 수술을 말합니다. 무보형 코 성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경우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무보형물 코 성형은 인공재료 없이 자가 조직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예를 들자면 보형물 이동이나 구축, 이물 반응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맘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가 얇거나 심한 변형이 오신 분, 그리고 보형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 적합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보형물 코 성형을 계획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의 기본적인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콧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콧대 라인에 맞춰서 콧대를 높이지 않고 코끝만 높여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끝을 많이 높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또한 어렵지 않고 수술 후의 안정성 역시도 좋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수술하기가 너무 좋은 케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코끝만 높인다면 자가연골을 이용한 방법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정목표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만으로도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콧대도 낮은데 꼭 무보형물로 코 성형을 하고 싶다 이러면 콧대 역시도 자가조직으로 채워야겠죠. 콧대를 채우는 자가조직으로는 자가진피 또는 자가 늑연골을 사용해서 채우게 되는데 실리콘에 염증이나 이물 반응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가 조직은 생착 과정에서 조직의 모양이나 볼륨이 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게다가 그만한 볼륨을 다른 부위에서 떼와야겠죠. 그래서 100점짜리 좋은 재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심한 분들께서 하시게 되고 이전 수술에서 실리콘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이나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조직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선택을 하죠. 생착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변형이 없이 생착이 잘 되고 나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라서 좋죠. 다만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술기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끝은 반드시 이물질 넣지 말고 자가조직만으로 수술하시고 콧대는 재료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본인 생각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해서 채우세요. 자, 그렇다면 무보형물 코 성형은 어떻게 하는 수술일까요? 관련된 영상이 많으니까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 여기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코끝을 지탱해주는 지지구조를 비중격이나 자가늑연골로 튼튼하게 만들고 콧대를 높여야 한다면 자가늑연골이나 자가진피로 콧대를 코끝에 맞춰갖고 예쁘게 채워드리고 세부적인 굴곡을 귀연골, 골막 등을 사용해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실제 수술은 자가조직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아야 하고 그 자가조직의 특성인 조직의 변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예측해가면서 예방술기까지 포함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술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직후 결과를 따라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떼워서라도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경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럼 저희 병원에서 무보형물 코 성형 받으신 케이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전 수술에서 코끝에 구축 변형이 발생했어요. 들리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보니까 재수술에서는 이물질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경우 중안부가 약간 긴형이라서 콧대를 너무 높이게 되면 코가 너무 길고 커지게 되죠. 그리고 코바닥도 낮은 분이셔서 코끝만 내리면서 높이게 되면 코가 너무 과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가 쉽죠. 그래서 콧대 시작점을 유지하고 코끝만 내리고 높여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코끝을 내리면서 높이게 되면 기존 콧대 라인과 맞지 않아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부위에 대해서 자가 늑연고를 사용해서 채워드리는 방법으로 깔끔한 콧대 라인을 완성시켜드렸습니다. 들리는 변형이 오면서 비주, 비공 모두 들려 올라가서 이 역시도 모두 내려드렸고 코바닥에도 고양이 수술과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같이 높여드렸습니다. 수술 전후를 측면에서 보시면 코끝 높이 충분히 높아지면서 예쁜 콧대 라인이 완성되었고 들린 코끝과 콧구멍, 비주 모두 함께 내려왔죠. 중안면도 같이 높아지니까 높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들린 느낌 모두 개선돼서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도 하방으로 내려왔고 콧구멍과 비주도 잘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코가 완성되고 그게 모두 자가주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코의 변형 걱정하지 않고 맘 편히 지내실 수 있겠죠. 환자 전후 사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코끝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무너졌어요. 지지구조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어서인데요. 콧대의 꺾인 굴곡까지 있는 걸 보면 콧대와 코끝의 연결 부위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비중격을 사용해버린 분이셔서 자가늑연고를 사용해서 코끝에 튼튼한 지지구조를 만들어드렸고 틀어진 중심선도 앞면 중심축에 맞춰갖고 잘 잡아드렸습니다. 코끝을 높이게 되면은 콧대 코끝 연결 부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위도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잘 채워드렸죠. 옆모습 보시면 전체적으로 돌출 구조가 잘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콧대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면에서의 한쪽으로 짓눌리듯이 틀어진 구조도 하이라이트 지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선에 맞춰갖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볼 때도 틀어진 느낌이 깔끔하게 바로 잡혀서 콧구멍 비대칭도 정상적인 대칭 구조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자 전후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세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원래도 예쁘게 생기신 분이에요. 콧대도 꽤 높죠. 그만큼 목표로 하는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코끝이 한쪽으로 틀어진 느낌을 바로잡고 매부리 교정하고 교정한 콧대에 맞춰갖고 코끝을 오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네, 참 쉽습니다. 이런 분은 비중격 연골의 양도 충분하고 워낙 코 높이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량만 만들고 세부 교정에 집중해야 되는 케이스라서 수술적인 한계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쁘게 잘 만들어드리면 되죠. 재료는 비중격 연골만을 사용했고요. 옆모습 보면 매부리 아주 깔끔하게 제거되었고 코끝이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 굴곡을 그리면서 잘 만들어졌죠. 대각선 사진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라인이 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쁘죠. 저는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정면에서 틀어져 보이는 느낌도 앞면 축에 맞춰서 반듯하게 잘 맞춰줬습니다. 환자 전후 사진 여러 방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보형물의 장점은 자연스럽고 부작용 위험이 적으면서 이물 반응이 없죠. 그리고 생착이 잘 되어서 잘 자리 잡고 나면 장기적으로도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직의 채취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에 따라서 수술이 생각보다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한 조직이 잘 생착될 수 있도록 수술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무보형물 코성형 어떠세요? 괜찮죠?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코성형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